CCTV 영상을 보시면 빨간 원 안을 보세요. 걸어가다가 뒤에 지금 할머니거든요. 할머니 오시는데 갑자기 폭행을 합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태연하게 갈 길을 갑니다. 이게 지난 16일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어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이 구속을 했는데, 자, 변호사님. 네. 근데 더 황당한 건 이 사건 며칠 전에도 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 두 건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달 초순 그리고 중순에 예. 버스 정류장과 마트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피해자 2명을 폭행했다는 혐의가 지금 밝혀진 건데 네. 지금 경찰 조사 단계에 있는데 예. 기억이 없다. 그리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CCTV가 있는데 네. 저걸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기억이 없다라고 한다고 해도 예.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감형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마치 자신이 일단은 이 상황을 회피하고자 기억이 없다,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져서 양형 단계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형사의 입장으로서 이런 사건은 어떻게 진술을 받아내야 됩니까? 일단은 명확하게 CCTV에 찍혀 있고 예. 아무리 부인한다 그러더라도 진술 받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받을 필요까지 제가 너무 근데 막 이제 세게 절차상으로 나왔습니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부인을 하든 안 하든 예. 그대로 그 피의자의 진술은 받아야 합니다. 예. 근데 저 화면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네. 저도 부모님이 어머님이 지금 시골에 살아 계신데 네. 저런 식으로 폭행을 당한다면 노인분들은 예. 저런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후유증이 또 남고 저걸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 70대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며칠 전에는 또 인근 횡단보도에서 80대 어르신에게도 유사한 폭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기사들 내용을 보면 이 피해자들이 나이가 많고 하니까 보복에 두려워서 바로 신고를 못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면 오히려 예. 더 빨리 검거를 했을 텐데 예. 보복이 두려워서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손녀가 예.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폭행을 당했다, 예. 목격자를 찾는다라고 이제 올리니까 예. 그제서야 이게 조사가 되면서 기존에 이 범행 말고 이달 초와 중순에 있었던 범행까지 전부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노인을 상대로 이렇게 폭행을 해버리면은 노인들이 이거를 바로 신고해서 나쁜 놈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네. 겁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을 더 악용했다는 거죠. 자, 비슷한 사건, 이거는 이제 흉기까지 등장을 했던 사건인데 동대문구 제기동 전통시장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관련 영상도 좀 보여주시고요. 지금 시장 한가운데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이고 있어요. 범죄 사냥꾼 이 어떤 사건입니까?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저희 관할 경찰서 제기동에 있는 전통시장 마침 내에서 동대문 경찰서 소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15일 날 저녁 때 발생한 사건인데요. 예. 저 술 취한 저분이 그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손님과 그 식당 주인에게 예.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일단 무전 취식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전 취식을 한 거죠. 그 술값을 내라고 하니까 못 준다고 그러고 예. 뭐 욕설을 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예. 그러면서 그 가게 내에 있는 예. 싱크대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 이제 그 위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겁이 나서 식당 주인이 밖으로 나왔는데 예. 그걸 또 따라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한 게 된 거죠. 이대호 형사님을 저희가 좀 뭐라 그럴까 이용해서 네. 이대호 형사님 찬스를 써서 당시 출동했던 제기파출소 우리 직원분들의 전화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뛰어가면서 칼이 너무 커가지고 총을 쏴야겠다고 총을 이렇게 꺼냈는데요. 팀장님이 거기 사람이 많아서 총 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서 먼저 그렇게 치셔가지고 이제 제가 총 넣으면서 제압한 거거든요. 겁은 조금 나긴 났는데 이제 팀장님이 가시는데 또 안 갈 수 없어가지고. 자, 이 지금 제기파출소 황영현 경사의 대응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잘했습니까? 아주 잘했죠.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상인들의 신고로
받고 예. 바로 이제 112 지령이 떨어지고 나서 순찰차 세대가 동시에 출동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 이제 허점 걸어가는 사람이 뒤쪽에서 예. 흉기든 손을 이제 3단봉으로 내리쳐가지고 예. 바로 제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인명 피해 없이 그 피의자도 범인도 안전하게 잡았고 경찰관도 아주 그 다치지 않고 잘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범죄 사냥꾼이 나오시니까 좀 생생하게 좀 얘기가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무전 출식 이후에 흉기 난동, 가중처벌이 될까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범행을 저지른 걸 살펴보면은 예. 무전 취직을 했는데 예. 이게 처음부터 아예 무전 취직을 할 마음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업무 방해죄가 되겠죠. 그 식당의 영업에 대해서 방해가 됐으니까. 예. 게다가 지금 흉기를 휴대하고 예. 위협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특수 협박죄란 말이에요. 특수 협박이 될 수 네, 있다. 그러면은 이 범죄 세 가지에 대해서 뭐 경합범 가중을 해서 가중처벌이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무범 가중 기간 내였어요. 네, 이게 실형을 살고 3년 내에 나와서 다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은 중한죄 2배까지 가중이 됩니다. 예. 이 경합범 가중과는 비교할 수 없이 과거 크게 전력이 가중이 되는데,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대호 형사님께 여쭤보니까 전과가 무려 어마어마하던데 네. 전과가 50범이라고 하셨나요? 네, 굉장히 그 전과도 많았고요. 예. 또 작년 9월에 이제 예. 만기 징역 2년을 살고 만기 아, 출소를 그래요? 했어요. 근데 예. 이제 그 살았던 그 범죄 사실이 이와 유사한 그런 범죄 사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등학생 2명이 편의점에서 라면을 골라 계산한 뒤 밖으로 나갑니다. 10분 뒤 검은 옷을 입은 학생이 부축을 받으며 구급차에 오릅니다. 사소한 것도 전화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목에 맞았다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전화가 왔길래.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오후 5시 40분쯤입니다.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와서 이곳에서 먹으려다 공격을 당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많이 묻혀졌죠. 나가자마자 이제 먹지도 못하고 나는 이걸 동안 기다리다가. 목에 상처를 입은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해 15시간 만에 범행 장소 근처 아파트에서 고등학생인 피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피의자는 갑자기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비틀대며 길 걷던 남성, 돌멩이 든 주먹을 휘두릅니다. 상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성의 주먹을 맞은 여성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역시 이날 처음 봤습니다. 연락처를 주지 않자 때렸습니다.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사건들 지난 1년간 알려진 것만 10건이 넘습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 밤길 걷는 학생들은 두렵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도 맞을 수도 있겠구나.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면 어떡하지? 언제 닥칠지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더 무섭습니다. 굳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저항도 못 해볼 것 같고 피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이런 범죄를 막겠다는 제도와 장치는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이 있긴 한데 어차피 어둡잖아요. 내가 찔리고 나서 신고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매일 밤 이를 악물고 뛰거나 지하철 내려서 집 갈 때 이제 사람 많이 없으니까 저는 무조건 뛰어가요.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습니다. 호신술을 배우려고 시도한 적도 있고. 그래도 범죄를 막는 건 불가능하고 피해자는 늘어납니다. 노점에서 과일을 사다 모르는 남성에게 맥주병으로 폭행당한 여성. 작정을 했대요. 오늘 내가 한 사람을 죽여야겠다. 너무 힘껏 때렸어. 전 정말 굉장히 무거운 거물이 막 제 머릿속 위로 떨어지는 줄 알고. 일은 그만뒀고 끊임없는 공포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남자들이 이렇게 걸어가면은 제가 이렇게 멈추게 되고. 20년 전부터 이런 사건을 뭉뚱그려 묻지마 범죄로 부르기 시작했지만 아직 명확한 정의도 통계도 없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은 곧바로 지워졌지만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틀 전엔 수요일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인터넷으로 흉기를 주문했다며 사진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자수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압박을 느낀 겁니다. 이 남성은 신림동 사건과 관련된 글들을 보고 분노를 느껴 글을 썼다며 흉기를 주문했지만 곧바로 취소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스스로 글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2건 외에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섬뜩하죠. 그냥 즐기면서 가야 할 거리를 좀 경계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것도 생긴 것 같습니다. 경찰은 주변 지구대와 기동대, 자율방범대와 강력팀 형사들까지 동원해 신림역 일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JTBC 최윤수입니다.